장미리님, 단순히 간헐적인 유방 통증이 있는 것만으로 병원에 다시 내원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 잘 하셔서 자가검진에서 뭐가 만져진다면 병원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은혜님, 혈압약하고 아리미덱스, 스타틴 다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다 함께 드셔도 됩니다. 네. 이수연님, 염색해도 괜찮을까요? 염색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염색 자체가 혹시 유방암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론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약해져 있거나 머리가 빠진 경우에 다시 나자마자는 굉장히 머리에 굵기도 얇고 머리에 건강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머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염색은 삼가해야 되지만 치료가 다 끝난 여성들 당연히 염색하셔도 된다. 조경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암 수치로도 어딘가 암이 생겨 있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유방암에서는 CEA나 CA15-3을 보통 암 표지자로 많이 쓰는데 초기의 유방암에서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성 유방암에서는 이 암 표지자가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암 표지자가 유방암 전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암이 얼마나 전이됐느냐와 이 수치가 아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올라간 경우에는 전이가 진행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40일과 70일은 그렇게 큰 아주 인상적인 그런 상승은 아니어서 꼭 이 수치가 3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전이가 생겼다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영희님 질문 주셨는데 수술한 쪽 팔로는 링거 맞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살이 붙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 이유는 겨드랑이 림프절의 절제를 많이 했을 때 림프 부종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방암 수술은 림프절 곽청술이나 절제술보다는 감시 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께서 감시 림프절 생검을 했고 림프절 절제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두세 개 정도라면 링거 맞으셔도 되고요. 혈압 재셔도 됩니다. 피도 뽑으셔도 되고요. 그런 와중에 팔이 조금이라도 붓는 것 같다라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더 이상의 링거나 혈압 측정은 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선생님한테 내가 감시림프절 생검을 했는지 혹은 곽청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감시림프절 생검을 했다면 몇 개나 제거를 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본인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연님, 당일 유방암 먹이라는 말이 있던데 우리가 탄수화물이 유방암 먹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암이 탄수화물을 먹고 자라는 건 아니고요. 탄수화물이 결과적으로 지방질을 높이게 되고 지방이 많게 되면 여성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여성 호르몬들이 결과적으로 유방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은 결코 우리 몸에 좋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버 우먼 종합 영양제. 근데 유방암 3기 초반이시고 에스트로겐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몸이 힘들어서 먹어볼까 하고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여성들을 위한 그런 영양제는 대부분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에스트로겐 유사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사물질들이 다량 섭취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과 같은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겠죠. 항암 치료도 하고 또 항호르몬 치료도 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 이런 영양제들이 우리의 몸에 어떤 증상을 좋게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결국 유방암의 위험,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갱년기 증상을 좋게 하려는 여러 영양제 혹은 석류, 콩 무슨 그다음에 청국장 가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다량 섭취했을 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김지연님 수술한 지 3개월 되셨고요. 일반 항암 끝나고 표적 치료 2번 하셨다고 하네요. 타목시펜이랑 졸라덱스 맞고 있는데 많이 붓고 살이 찐다고 하시네요. 네, 이 타목시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살이 찝니다. 살이 찌기도 하고 또 실제로 수분이 많이 저류가 돼서
몸이 붓는 그런 현상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모xifen 드시는 분들이 또 유방암은 워낙 비만 자체가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비만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타모xifen이 그런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정말 타모xifen 드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식이 조절 잘 하셔서 비만 살찌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졸라덱스나 타모xi펜을 안 맞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몸을 갱년기 증상을 아주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하수님 수술한 지 4년 차라고 하시네요. 타모xi펜이 관절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아니면 호르몬 변화인지. 타모xifen 그 자체가 관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이게 갱년기 증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타모xifen보다 더 심한 거는 아리미덱스나 페마라와 같은 아로마테제 억제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몸에 조금 나오는 그런 여성 호르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약물이어서 정말 관절통이 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을 이렇게 오므리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근데 이 약효는 정말 좋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르몬 양성의 핵등급이랑 KI 수치가 높으면 순한 암보다 5년 이상 되면 재발률이 좀 떨어지나요? 글쎄요, 뭐 KI 지수가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뭐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또 않습니다. KI 지수는 검사하는 기관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물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안 좋겠죠. 핵등급도 낮은 것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림프절 전이나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무 혹은 호투 양성 음성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